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번 방송에 대한 그 교육뉴스 브리핑의 그 하트 수 확인해 보셨어요? 얼마나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아, 왜 안 들어가세요? 팬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반행이님 팬이 어마어마해서. 아니 그 노래방에서 노래 녹음한 다음에 못 듣는 거랑 비슷하고. 아, 저는 제 목소리 너무 싫어서. 민망해서 좀 못 듣는 거. 아니요. 근데 지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듣게 돼요. 근데 분당 명모에도 네. 교육진담 잘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네. 이거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교육뉴스 브리핑이요. 하트가 58개였습니다. 정시 확대에 대한. 근데 지난번에 교양 파트 6등 예. 됐어요?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6등까지도 한번 고 실시간 6등까지 올라가고 지금 저희 그 교육뉴스 브리핑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막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저번에 학교 설명회에 가서 듣고 나오는데 어떤 어머니가 따라 나와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교육 진담을 듣고 있대.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들으시는 거구나. 그럼요. 예, 매력적입니다. 자, 오늘은 그 우리 수 기자님께서 그 기사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네, 수 기자님께서 소개하실 기사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게 시적으로 또 어머님들께서 또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지금 내용이죠? 이제 고입 특목 이제 시즌이죠? 특목고와 자사고 시즌이고 네. 이제 이번 주에 원서가 거의 끝나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자소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대원외고가 자소서 긍정 사례를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 긍정 요게 사례를 흔치 않은 자료거든. 몇 년 전에 제가 연도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거 다 찾아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서울대가 한번 약간 실수 아닌 실수로 그 자소서 사례를 한번 자기 가이드북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예. 보통 아로리에 올리지 않았었어요? 그런 거 보통 올리죠. 안 올리죠. 보통 안 올리는데 외고들도 그런 거를 뭐 자기 설명회 때는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어머니들이 막 다 사진 찍고 난리 나죠. 그런데 이렇게 신문으로 기사로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적은 드물어서 좀 재밌는 자료라서 가져왔습니다. 취재를 기자분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이거는 기사니까 이제 기자가 적극적으로 좋은 파낸 모델을 좀 이렇게 써라 이렇게 주신 건지 좀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가 굉장히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술 기운에? 네, 아니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까지 대원외고에서 제시했다 그래서 조금 근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대원외고에서 지금 소개하는 자소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게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자소서인지는 사실은 적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만 자소서 쓰면은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 해볼 만한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아하다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왜 사례를 주셨을까 이게 이 정도는 써라가 아닐까요? 아, 그럴까요? 가이드라인 너무 아닌 네, 너무 아닌 자소서도 있어서 자소서가 많아서 그럴까요? 근데 이거 발표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년 전에 네네. 서울대가 발표한 자소서와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이번 대원외고가 긍정 사례로 발표한 이 자소서의 흐름이 거의 유사해서 그런 면에서 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대원외고가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이게 한 3, 4년 전 내용일 거예요. 이게 4년 전에 좋은 사례를 이게 작년도 내용이기에는 시대성이 조금 떨어지고 최신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잘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읽어보면요 이래요. 네. 국어 교과서에서 토론에 관한 단원을 공부하던 중 본문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우선 교과서의 내용들을 정리한 후 관련된 신문기사와 사설들을 찾아보았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익사 사건을 다룬 기사와 한국에서 택시기사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을 다룬 사설을 비교해 보았고 이후 우리나라도 이 법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독서토론 동아리에서 토론했다. 이를 통해 때로는 법률도 취약점이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이 서로 충돌할 때 생기는 갈등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고 사회선생님을 찾아가 법과 도덕의 비교에 대해 여러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내 의견을 펼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써라라는 내용의 네, 예시로 대한 이제 예시죠.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넣은 거죠.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테드 동아리에서 여러 주제의 영어 강연을 접했다. 강연을 듣고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하며 말하기 듣기 실력을 길렀고 주요 표현과 수거, 비슷한 주제의 영문 기사 등을 다룬 학습지를 직접 만들어 부원들이 강의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테드 강연을 들은 후에는 관심이 생긴 주제들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서 저스티스 등의 영어 원서를 자투리 시간마다 읽으며 독해력과 어휘력 역시 길렀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발표하기에는 가장 무난하고 흐름이 좋죠. 왜냐하면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자신과 연결된 부분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 또 정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학교 입장에서는 공개할 만한 좋은 또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학교 안에서 활동했던 거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은 거기에 맞춰서 썼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아까 테드 강연과 원서를 읽었다는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까. 그 부분은 이제 면접에서 그렇죠. 본인이 증명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부분이겠죠. 실제로 이제 대원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학교 과정에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과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소재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너무 이렇게 물 흐르듯 자기적으로 흘러가는 어떠한 느낌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돼요. 저도 그런 네, 생각. 그래서 요거는 몇 년 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냥 여기에서 그 자소서에서 이 과정을 써라, 학습 과정을 써라. 그 과정의 어떤 로직에 너무 철저하게 딱 맞춘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 사례가 없어서 그 예, 사례를 예, 갖다 예. 그냥 여기다 갖다 적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써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고민들 하게 되는데 각자의 어떠한 고민 사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자소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입에서의 영향력보다는 고입에서의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그쵸. 다른 걸 볼 게 별로 없으니까. 예,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제한적인 과정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시에서 대학 입시 자소서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 입시 자소서가 중요한 상황에서 부분별 이 케이스를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가 기관으로서의 일단 이런 모습들은 안 보이셨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기자한테 생각이 낚이지 들어요. 않았을까? 강한 의심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다루는 목적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은 말미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수 기자님은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좀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 예. 네, 수 기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래서 지금 학습에 대해서 뭐 저희가 먼저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뒤에 이제 진로와 관련된 자기 학업 계획이나 인성 부분이 이제 더 나와야 되는데 일단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발표하기에는 좀 굉장히 모범적인 흐름이었다. 왜냐면 학생의 어떤 개별적인 외부적 조건에 의한 탐구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전부 일어날 수 있었던 탐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약간 신뢰도에서 의심이 간다고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그 말씀하신 것까지 읽었을 때는 약간 신뢰도에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토론했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증명이 된다면 사실은 신뢰도의 문제도 생각보다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마지막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이 부분이 토론했다라는 게 딱 적시되어 있는 것이 좀 마지막 이 자기주도 학습 의미에 좀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고등학교 학생을 뽑아야 되는 고등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자소서를 읽을 때 컨텐츠가 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학교 교내 활동 안에서의 활동을 적어야 된다라는 것도 조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랬을 때 학교에서 진짜 그 이면에 보고 싶은 부분은 이 아이의 역량, 능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토론할 수 있는 정도, 영어의 강의를 뭐 테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정도, 컨텐츠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선행한 내용을 쓸 수는 없어요. 근데 탐구 과정을 어떤 주제를 잡아서 쓰면서 거기에서 중학교 과정 이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에서
다루는 어떤 수학적 개념을 막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얘는 수학을 이 정도까지 선행을 한 아이구나, 이 정도까지 수학의 활용 능력이 있는 아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얘가 영어는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수학은 이 정도, 그쵸?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저는 지금 이 대원외고에서 모범으로 뽑는 자소서가 그런 키워드가 곳곳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고와 대원외고가 어쨌든 서울 소재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두 개의 학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하나고와 대원외고는 자소서의 트렌드 자체가 되게 다르거든요. 하나고는 이제 이공계 학생들도 많이 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자소서의 패턴이 있는데 대원외고가 원하는 자소서의 패턴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표의 내용인 즉슨 중학교 과정에서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계기점을 가지고 거기서 네가 어떠한 수준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지를 써봐라 라는 것으로 대원외고는 이제 본인들의 자소서의 성격을 규정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대원외고가 그만큼 자신들의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 학교 와서 우리 정규 교육 과정 이내에서만 충실하게 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라는 걸 자소서에서 보여달라. 라는 일종의 자신들의 교육 과정, 커리큘럼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좀 자신감이 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대원외고는 원래 그래요. 대원외고는 그래서 자기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뽑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아무리 이 아이의 지적 수준이 좀 높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의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대원외고 입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제가 지도를 해주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 누가 될까봐 대원외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이렇게 차마 이렇게 어떤 명확한 어떤 해제를 공식적으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요 언론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최근의 외고 자소서의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깊이 있는 어떤 활동성에 대한 어떤 어려운 형태의 난이도,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어떤 선행적 측면이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나열보다는 본인이 중학교 과정에서 어떠한 심화적인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담히 기술해 주는 것을 선호한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대원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외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떠한 트렌드적인 요소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자소서 자사고하고 외고하고 똑같죠? 자기주도 학습전에 자기소개서. 네, 똑같은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또 이공계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만들어냈던 수학의 고민 혹은 본인이 생각했던 수학의 수준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재 대한민국 교육제도 하에서 수학과 과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뛰어난 중학생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이들의 현재 고민의 지점이 어디냐, 그건 결국은 선행적인 측면 속에서 만들어진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어느 정도는 아무리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것인데, 외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삐져나올 수 있을 만한 영역이 사실 없는 거죠.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니까 외국어적인 요소 혹은 교과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학교 과정에서의 충실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게 좀 트렌드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문항을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들어갈 내용에 비해서 글자 수가 너무 작아서. 이게 근데 공백 제외 1500자라 1800자 정도 되나요, 그러면? 2000자가 넘죠. 2000자 그래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담겨요. 다 담겨요? 네.
또 쓸 것이요. 또 생각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고 앞으로 살 거 하고. 우리 수 기자님 요즘 학생들 그 외고 뭐 자사고 국제고 때문에 자소서 첨삭해 주느냐고 힘들지 않으세요? 네, 지금 이번 주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거의 지금 꿈속에서 좀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갖고 들고 나오신 거예요? 네, 어떤 거 말씀하시죠? 지금 네. 이게 때문이고 기사. 근데 다음 주가 또 이제 이게 제출이라서. 그쵸? 다음 좀 주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들고 나온 겁니다. 다음 주가 제출인가요? 다음 주가 네, 아니지 않나요? 다음 주 무슨 다음 주 요일이 화요일까지 보통 제출입니다. 자소서가요? 17일. 네. 자소서가 17일까지 12월 제출이죠? 17일 날 제출인 곳이 많죠. 네. 그쵸? 아이들이 뭐 보통 한 이번 주 뭐 목금, 수목금 이번 주 주말까지 뭐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최종 컨펌을 받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겠네요. 예. 근데 이 자소서 첨삭하는 과정 중에 가장 좀 이렇게 말이 났으니까 이제 대원해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수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소서 첨삭할 때 진짜 이거 좀 있으면 자소서 내야 되잖아요. 외고 네네. 자소서. 그럼 뭐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정말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걸 얘기를 해요. 어머님들이 막 커피 사고 막 이렇게 관계 맺어갖고 어디서 이제 합격생 자소서를 가져오세요. 네. 거기에 맞춰 자기 애들 이제 써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대원해고가 기사화한 이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그 합격한 친구의 어떤 자소서 같은 걸 구해온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하나의 그냥 유형인 네, 거지 그렇죠.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보셔야 되는 건 수준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좀 논리적인 흐름, 유기적인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실만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패턴이라던가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을 그대로 자기 아이라던가 또 우리 학생에 대해 이제 대입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무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입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고입까지는 아이들이 아직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개성이 훨씬 더 아직 많은 상태인데 그 개성을 획일적으로 오히려 자소서를 통해서 이제 묶어내 버리게 되면 아이의 잠재력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럼 이렇게 막 다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의 질문과 탐구 과정을 통해서 다 우리 아이 자소서가 쓰여야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사를 소개한 이유는 이 기사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네, 방송해 저도 드리는 그 말씀 거예요.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고서 똑같이 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 하려고 저희가 지금 이거 정말 의미 없으니까 잊어버리세요.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 자소서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거 근데 비슷한 패턴도 안 된다예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오히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 시점에서는 거의 완성이니까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선생님께서 이랬대요. 너는 동아리 하려고 외고 가니? 응? 동아리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작년도부터 하던 말이거든요. 야, 왜 뭐 특 먹고 동아리 하러 가? 일반고는 동아리 자기소개서에 있는데. 드러난 동아리가 많다. 동아리가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5년 전에는 동아리가 자소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 트렌드는 동아리를 빼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설명회 때도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막.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네가 가서 공부할 내용도 좀 많이 좀 줄어섰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학생은 정말 동아리에 관심이 많고 중학교 때 동아리를 많이 했어요. 얘는 정말 동아리 하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왜 동아리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동아리 하려고 가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아리를 다 빼. 3줄만 써. 2줄만 써. 이거는 정말 곤란한 거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정말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아직은 아이들이 중3이니까 선생님 말 확 잘 그렇죠. 듣죠? 엄마 말 잘 듣죠. 그런데 정말 아무리 좋은 자소서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다 한마디씩 말이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고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보여달라고 했으면 본 다음에 뭔가 피드백과 코멘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정말 대안 없는 문제 제기 이게 진짜 네, 답답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안을 주세요. 네, 문제 맞습니다. 제기만 하지 맞아요. 마시고. 그럼 애가 뒤집어지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다시 쓸 거 아니면 입을 다물어라. 이게 제가 이런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보자라는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별론 것 같아, 이건 더 넣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무책임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노트북 놓고 아이의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쓰지 않을 거면은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원서 접수 시점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의 전체적인 이제까지의 흐름을 부분만 지적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아이들은 혼란스럽거든요. 자기 확신이 없는 중학생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대학생, 그러니까
학교가 지나서 고3 정도 되면 대입 자소서 쓸 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거 사실상 뭐 이렇게 언론에서 뭐 자소서 첨삭, 대입 자소서 첨삭 뭐 몇백만 원 얘기하지만 사실상 제 주변에 몇백만 원 자소서 첨삭을 하는 사람도 별로 못 봤고요. 그것도 실제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애들이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나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치이고 엄마한테 치이고 사촌 언니 오빠들한테 치이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면서 의미 있는 글을 쓰는 이 아름다운 과정이 오히려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걸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쯤 되면은 그래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변에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지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 놓고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말아야 돼라고 이야기는 이미 그 전에 했어야죠. 여름부터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가 충실히 좀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소서는 면접과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이 스스로가 답변하거나 자기가 표현하면서 뭔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 자소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면접장에서 자신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억지로 뭔가를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거기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돼요. 자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과거에 썼던 문장들 중에서도 자신이 없어하는 문장들을 빼줘야 되는 상황인데 뭘 자꾸 넣으라고 그러고 다시 엎으라고 그러고 이런 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다 해가 된다는 거죠. 모두가 동아리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아이는 동아리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이고 되게 준비가 많이 한 형태로 글을 쓰면 그거 자체가 이 아이의 특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 아이만큼 동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가 없는데 그럼 그냥 이 아이의 색깔을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진짜 이 아이의 과정을 정말 잘하는 사람. 학교 선생님께서 봐줘야 그러시면 좀 곤란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어디선가 얘기를 들으셨겠죠. 어디선가 최신의 어떤 트렌드 얘기를 들으시고 요즘엔 동아리를 쓰는 분위기가 아니야. 근데 얘는 정말 동아리에 환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표현하면 그러면 너는 써. 그럼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너 진짜 동아리 때문에 가? 얘는 진짜 100번 물어봐도 그럼요 이거 하면서 막 꼭꼭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걸로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우리 딸도 자소서 진짜 주옥같이 써서 서울대 합격했지만 이러면 또 욕먹겠네. 네. 언제 한번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소서를 쓸 때 이제 또 저한테 자소서 봐달라고 하는 이제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를 제가 많이 문항도 분석해보고 했는데요. 자소서에서 할 때 이제 동아리를 넣는 게 좋다, 빼는 게 좋다, 교과에서 꺼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컨텐츠나 얘 활동이 어떤 거를 끌어들여 오는가는 동아리를 넣고 안 넣고 그런 문제보다는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원하는 성향의 아이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책 읽는 아이, 어떤 지적 호기심을 계속 이어가는 아이, 그거를 동아리에서 풀어내고 책에서 풀어내고, 교과에서 생긴 호기심을 책으로 확장시키고 그 책에서 확장시켰던 내용을 동아리에서 활동으로 이어보고, 그리고 동아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동아리의 비중이 클 수도 있고 책의 비중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획일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포인트는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을 나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자소서를 쓸 때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제가 만약에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면 어떤 자소서를 읽을 때 그런 눈으로 볼 것 같아요. 얘가 어떤 애인가,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인가. 그래서 사실 대학에 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도 그렇고 대학에 와서 공부도 그렇고 정말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 학문을 좋아하는 애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시키는 것만 앉아서 받아먹는 애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막 찾아가는 아이여야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어떤 교수님의 책을 읽고 어떤 것들이 궁금해서 그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런 것도 글감으로 많이 썼었는데 그 그런 거를 글감으로 쓰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주도적인 아이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라, 포인트는
담임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이거는 너무 많다. 뭐 이거의 포인트가 아니라 너가 어떤 애인지를 여기다가 보여줬는지. 그래서 다 읽고 나면 너가 이런 아이구나. 그런데 그 포인트는 주도적인 아이구나. 그리고 어디에 관심 있는 아이구나. 이거는요. 어디에 관심 있는 거는 16살짜리가 여기에 관심 있다가 또 저쪽에 관심이 생기고 다른 데로 관심이 갈 수도 있고 이과로 갔다 문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콘텐츠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들이 포인트고 그러기 위해서 동아리를 쓸 수도 있고 뭐 교과를 쓸 수도 있고 저는 그 항목 자체가 뭐 그렇게 있는 사실만 쓴다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 전이었어요. 그 한때 이제 책 읽고 교수한테 질문하는 그런 맞아요. 포인트가 그래서 이제 시키기도 했죠. 근데 저는요 하버드대 교수한테 그쵸? 메일 보내서요 답변 받은 애도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우수해 보이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그 세계 그 개발은행에 관련된 그 은행 총재한테 이메일을 6번 보내가지고 답변받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얘는 이제 나 이거다. 그래서 딱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본 다음에 나한테 얘기했어요. 야, 답변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그 기관이 국제적인 형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너 그거 알려고 질문했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그거 알려고 질문했어? 그랬더니 이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그걸 갖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7번째 질문을 할까봐 답변을 보내준 거야. 이 사람이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바쁜데 너의 그 쓸데없는 6번의 질문 때문에 너의 질문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 근데 왜 그 사람한테 직접 네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돼? 너는 굉장히 이 전 세계 제3세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훌륭한 사람의 시간을 뺏은 거야. 저는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소서 방향이 달라졌어요. 자소서의 방향이 뭐가 달라졌냐면은 질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다시 재구성을 했죠. 가치 있는 질문을 할 때 정말 좋은 질문, 가치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고 자격 있는 사람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난 참 많이 반성의 계기가 됐고 앞으로 내가 가치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자소서 쓰자. 너는 이걸 통해서 그걸 배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인트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아이들이 각각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 시기마다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아리 예를 들었는데 이 동아리라는 것이 5년 전엔 굉장히 화제가 된 사례였죠.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사실상 5, 6년 사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일반고도 동아리 활동이 너무나 많고 자율동아리 활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특목고와 일반고가 동아리 때문에 비교되지 않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특목고가 가지고 있는 교과의 특색을 쓰는 것이 최신의 트렌드는 맞아요.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고 올해 년도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자소서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권하죠. 근데 어떤 학생은 이게 권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오히려 제가 동아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라 최신의 트렌드는 동아리가 아닌 게 맞고요. 이 얘기는 제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선 동아리가 맞는 게 얘는 중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발전한 그렇죠. 사례가 많고 네. 여기서 자기가 깨달은 게 많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결론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좀 전에 그 학생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6층에 늦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요즘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자소서 이제 어차피 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어요.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치열하고 막 그렇게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문장 하나 갖고 싸우고 요즘에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이들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하실 때에는 명확하게 책임 있는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자소서 싶어요. 비중이 큰가요, 굉장히?
저는 고입에서는 좀 있다고 봐요. 고입은 대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소서의 비중이 근데 외고 크다라고 면접은 보죠. 그럼 이제 외고는 영어가 이제 전학기 A여야 되는 거죠. 조건이. 네. 지원 조건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뭐 다른 과목은 볼 수가 없는 국어 거고. 사회, 국어 사회 이제 내신으로 국어 사회 이제 내신이 가죠. 그 다음이죠. 네. 그래서 이 자소서가 학생부의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소서와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면접은 어떻게 봐요? 면접도 면접 항목이 나오죠. 면접 항목을 가지고 이제 자소서 자기소개서, 기반 아니, 그렇죠. 생기부 자소서, 서류 기반 생기부 면접. 기반 면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는 공통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대입에서 자소서 비중이 제일 높은 전형을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로 보거든요. 그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보다 살짝 높아요. 특목고 자소서 비중이. 그러니까는 현재 존재하는 입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들 중에서는 자소서 비중이 제일 높은 영역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좀 써 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꿈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로 부분. 너무 강박관념을 갖는데 사실은 외고 관심 없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것들에 나 대해서 앞으로 뭐 좀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 보장해? 잘 쓰면 되잖아요. 예. 앞으로 일어날 예, 일이니까. 그러니까 두 줄만 쓰면 되고 한 줄만 쓰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무슨 활동은 이래서 나의 꿈, 이래서 나의 꿈. 이건 또 어찌 보면 진실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꿈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자체도 진로 불안전한 거고. 계획을 써라라고 하니까 또 항목이 딱 있으니까 쓰는 것 공부할 걸 쓰면 되거든요. 공부할 고등학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그냥 담담하게 쓰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고 하고 싶다. 싶다. 계속.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 공부해 왔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떠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과학이면 외고여도 과학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수학이면 외고여도 수학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쓴 거 보면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무슨 학과에 진학하겠다 이렇게 쓰죠. 네, 맞죠? 대부분 제가 몇 개 쓰는데 봤는데. 그냥 보다 그냥 넘어가요. 예. 아니 근데 뭐 그거야 바램이니까. 예, 바램이니까. 예. 자, 수 기자님 좀 있으면 우리 수 기자님이 여기서 조셔 지금 조셔요. 잘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보여주는 TV가 필요해. 치여가지고. 제가 사적인 얘기 10초만 하면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 지금 끝나고 지금 빨리 놀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자면 지금 놀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 생일 축하 파티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야 그럼 인터넷 아니 이제 빨리 끝내드려야 좋은 거 아니에요. 교육진단 또 댓글에 눈치 없게 또 이게 다 생일 자소서에 다 파티를 조예가 내가. 깊으신 분들이라서 사실 저도 약간 끼고 싶었는데 두 분이 뭐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신나서 하셔갖고 그게 좀 아니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조신 거 봤어요. 봤어요 저는 저도. 거. 좀 전에 좀 끝나고 생일 파티 뭐 하지? 뭐 이 생각. 그렇죠. 뭐 먹죠? 그래서 그랬구나. 자, 청취자분들 저희의 진심은 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언론에서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이 신문 기사를 굳이 다뤄준 이유는 이 부분조차도 잊어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담담히 꾸며대지 않고 써내려갈 수 있는 자존감 있는 그런 글을 쓰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 기자님 역시 시적절한 또 제기를 하셨네요. 역시 생일이라 이게 가능한 거네요. 좋을 때 나셨네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고 이제 방송 마치자면 근데 이거 약간 일반고 진학하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남의 얘기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특목고 자사고와 같이 이렇게 선발돼서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 선발과 관련된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은 이 시기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맞아요. 됩니다. 진짜 동감하는 게 저도 어머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일반고 가는 학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특강을 많이 다니니까 부모님들한테 아이 생활기록부 떼어보신 분 계시냐 그러면은 특목고 자사고 지원을 생각하신 학부모님들 다 당연히 생활기록부를 띄워봐요. 근데 일반고 가신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생기부여를 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떼어봐라. 내가 3년 동안 했던 활동이 이렇게 기록됐구나라는 걸 보고 자사고나 외고를 가지 않더라도 자사고하고 외고에서 어떤 학생을 뽑는지 그 포맷은
들여다보고 내 생기부하고 맞춰서 이 과정은 굉장히 고등학교 가서의 생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청취자분들한테도 꼭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반고든 뭐 외고든 자사고든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학부모님들은 생활기록부를 꼭 아이하고 같이 혼자 보지 마시고요. 속상해요 혼자 보면. 그리고 그것도 애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떼어서 보시고 자사고 외고 그게 사실 대학교 자기소개서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1번부터 그쵸. 4번까지의 내용이 그 외고 자기소개서 문항에 한 문항이잖아요. 두 문항인가요? 인성까지 해서 한 문항으로 돼 있던데 그 한 문항이 쪼갠 학교도 있고 한 문항도 있는데 네. 뭐 보통 다 뭐 담겨져 있어요. 인성, 네. 그래서 한 문항이 대입 자기소개서의 네 문항을 다 축소시켜 놓은 거더라고요. 네. 내용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본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마음가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일단 학종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맞아요. 되죠. 예, 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 기자님께서 오늘 여러 분들에게 활용도 있는 이야기를 생일 기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수 기자님 생일 축하드리며 교육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